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메르세데스 AMG,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AMG SL 모델입니다. AMG SL은 63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모델은 63보다 엔진을 다운사이징한 AMG SL 43 모델입니다. 그 결과 이 차량의 심장은 4기통 가솔린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올 2월에 출시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인데요. SL43, 즉 메르세데스 AMG의 43 모델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이 SL43 모델 같이 타보시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드라이브하러 가보시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AMG SL43을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죠. SL43은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이 탑재된 고성능 모델입니다. SL63은 8기통이었습니다. V8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SL43이면은 익스테리어는 굉장히 멋있는데 심장이 좀 약해가지고 그거 좀 괜찮겠어? 그거 AMG인데 사운드 괜찮겠어? 라고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우려했고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행 성능을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저도 주행 성능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요. 바로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일단 421마력의 토크는 51.0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4기통 가솔린 엔진 치고는 마력수가 꽤 높습니다. 420마력이라는 수치는 4기통 치고는 높은 출력을 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고성능 모델을 봤을 때도 포르쉐 박스터와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박스터에도 2.0 4기통 가솔린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 모델이 그냥 4기통이어서 까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타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AMG 퍼포먼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변속하면서 팝콘도 잘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런 가속이라든지 사운드, 이렇게 가속했을 때 들려오는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파바방 터지는 뱅 사운드, 팝콘 사운드도 생각보다 구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속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 차는 GT카 성향으로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이런 고속주행에서의 이런 만족도는 확실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AMG SL43 같은 경우에는 이 변속기 트랜스미션이 조금 독특합니다. 타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 공식 명칭은 AMG 스피드 시프트 MCT 9G 트로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DCT랑은 또 다릅니다. DCT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인데 MCT는 멀티 클러치 트랜스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으로 갈 때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고속으로 갈 때 이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잠시 후에 제가 저속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속일 때는 약간 변속 충격도 있고요, 약간의 울컥거림도 있습니다. 이런 범프 구간에서 하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11보다도 조금 더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시승했었던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 속도를 줄이니까
이게 생각보다 사운드가 괜찮습니다. 물론 8기통만의 그런 우렁찬 뭔가 이렇게 통이 큰 그런 사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4기통인 걸 감안했을 때 같은 4기통을 쓰는 박스터 2.0과 이 사운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박스터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박스터보다도 조금 더 매력적인 사운드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스터도 3.0 자연흡기 GTS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훨씬 더 좋죠. 이 4기통보다는 좋지만 이 SL43을 4기통이라고 해서 이 주행 성능이 까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속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크게 아쉽다. 일단 4기통인 건 당연히 감안을 해야겠죠. 이걸 절대 63이랑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이 SL 모델은 풀 체인지가 되면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로드스터, 그 쿠페나 카브리올레를 상당히 많이 단종을 시키면서 이 SL이 대체해야 될 모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SLK였던 SLC 모델 단종됐죠. S클래스 쿠페 카브리올레 단종됐죠. 그리고 그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SL 모델도 이 차가 대체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3가지 차종을 다 대체하는 모델이 이번 SL 풀 체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L63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911과 비교를 많이 하고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이 SL43 모델을 봤을 때는 같은 SL이긴 하지만 저는 박스터 모델과 조금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엔진 기통수로 봤을 때나 가격대를 봤을 때 박스터 2.0 혹은 3.0 모델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박스터는 공석입니다. 포르쉐 박스터는 지금 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고 먼저 출시됐던 모델은 이제 단종이 됐죠. 중고로만 사거나 현재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스탁 차량으로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포르쉐 박스터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AMG SL43 모델의 가격은 1억 5,500만 원으로 국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적절하거나 조금 비싸다라는 평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금액대로 살 수 있는 이 로드스터를 본다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르쉐 박스터 2.0 혹은 3.0 GTS를 이제 중고로 샀을 때 그 정도 금액 선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 SL 같은 경우에는 AMG 전용 모델입니다. 사실 다른 뭐 E53이라든지 뭐 CLA45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일반 메르세데스 벤츠, 그러니까 승용차 모델과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AMG SL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AMG에서 그냥 이 SL만을 위해서 셰시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개발된 정말 뼛속까지 AMG 순수 본연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셰시 플랫폼 자체도 이 AMG SL 그리고 AMG GT 모델 요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G GT는 쿠페형으로만 나왔고 AMG SL은 이제 때는 오픈카 로드스터만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MG SL의 쿠페 버전이 AMG GT다. AMG GT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AMG GT 5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로드스터인 SL은 63과 43 포지셔닝을 맡게 되고 쿠페인 AMG GT는 그 사이에 있는 5 포지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 AMG 43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저도 찾아보니까 이 주행 리뷰가 아예 없더라고요. 유튜브 상에 주행 리뷰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43은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고성능 모델, 고성능 로드스터를 타본 결과 이 차량도 결코 주행 성능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을 안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내 주행임에도 이런 팝콘이 터지고 뱅 사운드가 나는 걸 확인해 봤을 때 물론 뭐 비교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보이스 레코더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고성능 차량답게 이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결코 운전이 심심하다거나 4기통이라고 해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엄청나게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MCT 트랜스미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 진동과 떨림 이런 부분들은 좀 허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아이들링 시 지금 스포츠 플러스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컴포트 모드로 두더라도 이 아이들링 시에 어느 정도 진동과 떨림이 이 운전석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카메라도 엄청 떨리고 있을 텐데 정차했을 때는 떨림과 진동이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속에서 MCT
MCT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DCT 같은 느낌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변속이 넘어갈 때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약간 말을 탄다라고 하죠. 우리가 DCT에서 말을 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MCT 트랜스미션 역시나 좀 말 타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 혹은 3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이렇게 변속이 될 때 약간의 이렇게 울컥거리는 충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타기에는 약간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속 주행할 때는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뭐 BMW M3나 M4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DCT를 썼지만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ZF 8단 트랜스미션으로 바꿨거든요. 그 말인즉슨 약간 운전의 재미라든지 직결감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편안함의 세팅을 맞춰서 이제 듀얼 클러치에서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이 메르세데스 AMG 같은 경우에는 MCT를 쓰면서 포르쉐 PDK 그리고 최근에 BMW M이 쓰고 있는 ZF 8단 미션이랑은 또 다른 느낌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트랜스미션이 중요하고 역할이 큰가를 각각의 모델들을 타보면 확연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성능 모델에서 엔진이 중요하다, 기통수가 중요하다, 요거는 다들 아실 텐데 트랜스미션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얼만큼의 그 고성능 엔진의 출력을 전달해 주는지, 그걸 매끄럽게 이렇게 풀어 나가는지를 트랜스미션, 변속기가 해주기 때문에 변속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속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캐릭터가 달라지는 것을 여실히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CT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날 것의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변속될 때 충격도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변속이 사실상 막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ZF 8단이라든지 포르쉐 PDK처럼 변속이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변속이 좀 느린 편입니다. 그게 보통 AMG 타시는 분들이 AMG는 좀 변속이 느려, 좀 멍청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타보니까 그 말을 조금 이렇게 뒤집어 보자면 약간 자연흡기를 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도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이제 변속을 빨리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쭉 끌어다 쓰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자연흡기 엔진도 그렇잖아요. 이 포르쉐 GT3 RS 같은 거 타보면은 이렇게 쭉 끌어다 쓰다가 하다가 변속하고 하다가 변속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MCT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변속이 빠르진 않지만 최대한 요 토크를 쭉 끌어다 쓰다가 변속하고 쭉 끌어다 쓰다가 변속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PDK를 타보면은 PDK는 막 바늘이 진짜 엄청 바빠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MCT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MCT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약간은 더 기계적이고요. 그리고 약간 자연흡기 차량을 타는 듯하게 쭉 끌어다 쓸 때 쾌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들 시프트와의 이 직결감, 연결 반응도 괜찮은 편이에요.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번에는 AMG SL43의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오픈이 되는 스포츠카 모델의 리뷰를 자주 전달드렸었는데요. 사실 디자인적으로만 보면 저는 이 SL 모델이 가장 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스포츠카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상당히 강렬하고 매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추구하는 컨셉에 가장 잘 맞는 익스테리어를 가진 게 이 SL 로드스터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면부를 보게 되면 이 눈매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파나메리카나 라디에이터 그릴은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상당히 와이드하면서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면부 디자인을 딱 봤을 때는 이 스포츠카는 정말 잘 나가겠구나, 정말 포스가 엄청나구나 라는 걸 단번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카라면 모름지기 약간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의 익스테리어 컬러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약간 그레이 느낌이 나는데 공식 명칭은 실리콘 그레이라는 매뉴팩처, 즉 마뉴팍투어 옵션 컬러입니다. 그래서 옵션 컬러 금액은 799만 원을 추가해야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인디오더 외장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에서도 보지 못했던 메르세데스 AMG만이 보여주는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익스테리어 컬러가 이 실리콘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레드, 그리고 탑도 레드 탑과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바디 컬러 자체는 되게 낮은 톤을 제공하지만 인테리어와 탑은 또 밝은 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상 전면부를 보게 되면 SL63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단 범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전형적으로 와이드 앤 로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차가 옆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신형 AMG 모델들에는 이 아파트바 AMG 로고가 이 보닛 하단부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밑에는 스타 로고가 적용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아파트바 AMG 로고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에도 파워던 보닛이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이쪽으로 힘이 한 번, 이쪽으로 힘이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힘을 줘서 보닛에서도 볼륨감을 느껴볼 수 있게끔, 굴곡을 느껴볼 수 있게끔 하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요. 사실 이 차의 핵심,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측면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로드스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SL은 롱로드, 쇼테크의 전형적인 프로포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이 정말로 길고 뒤쪽이 정말 짧은 그런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 와, 이 차 정말 섹시하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감탄사가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에서도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원래 AMG SL43은 기본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 멀티스포크 단조 휠이 또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 금액이 696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꽤나 많이 들어간 43 모델이고요. 확실히 기본 휠, 20인치 휠보다는 이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느낌의 21인치 휠이 이 SL 모델이랑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실버 컬러가 있고 블랙 컬러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에는 블랙 무광 컬러가 적용이 됨으로써 이 실리콘 그레이 외장 컬러와도 너무나도 멋지게 잘 어울리는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락 휠이 적용돼 있어요. 이 센터 락 휠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바흐라든지 AMG 고성능의 하이 클래스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SL43에도 이 센터 락 휠이 적용돼 있어서 일반 공업사에서는 사실상 이 휠을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센터 락 휠을 푸는 전용 그 캡 공구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야만 이 휠을 또 분리해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21인치, 뒤에도 21인치인데 휠 사이즈는 뒤에가 훨씬 더 넓은 광폭 타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신의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답게 이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기 저항도 줄여주고 하이테크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플러시 타입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또 옵션으로 레드탑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탑은 83만 원의 옵션가가 추가가 되고요. 기본 블랙탑을 제공하고 탑 컬러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시트와 탑 컬러를 맞춘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탑을 열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이런 로드스터 차량들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그리고 SL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 차량의 경쟁 모델로 볼 수 있는 뭐 박스터라든지 911이라든지 그런 모델들과는 조금 여기 뒷궁둥이 쉐입이 달라요. 박스터는 요렇게 떨어지고 91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가 살짝 올라가는 쉐입을 갖고 있는데 이 SL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로부터 그대로 쭉 슬림하게 우아하게 떨어지는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로드스터 오픈카 모델들이지만 각각 다른 쉐입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조금 독특한 부분이죠. SL 같은 경우에는 유려하게 쓱 떨어지는 이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후면부에서는 AMG 각인과 SL43 각인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이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트윈 머플러, 즉 4개의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63 모델은 사각 머플러 팁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43 같은 경우에는 원형 머플러 팁이 적용되어 있고 위쪽에는 AMG 각인까지 깨알같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 디퓨저 같은 것도 와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뒷모습은 정말 깔끔하면서도 빵빵한 리어 팬더 그리고 후면부의 볼륨감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나 뒤에서 운전자가 이 차를 바라봤을 때 와, 정말 멋진 스포츠카구나, 아, 저 차 정말 타보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로망과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리어 스포일러는 가변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실내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가변식 리어 스포일러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에서 버튼을 눌러서
넘어서 전동으로 제공이 됩니다. 사실 이 로드스터 모델들 중에서는 막 2억, 3억이 넘는데도 전동 트렁크가 없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세라티가 그렇긴 한데 이 SL43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일단 트렁크 공간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지금 제 드론 가방, 카메라 가방 이렇게 정도 딱 넣으면은 수납이 아주 좋은 정도의 공간입니다. 사실 이 로드스터 모델들의 커다란 트렁크 공간을 바라는 것도 욕심입니다. 네, 그거는 좀 마음을 접어두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 차량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차는 뒷좌석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짐을 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 중에 하나가 요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지금처럼 탑을 열었을 때 여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거를 누르시면 요 밑에 내려와요. 요 스토리지가. 그래서 지금 스토리지가 내려와 있는 상태죠. 탑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한 부분이죠. 로드스터만의 버튼이고, 트렁크 닫고 여기서 문도 잠그고 트렁크도 닫는 버튼까지 제공이 됩니다. 전동 트렁크다라는 부분, 저한테는 조금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아닌 로드스터, 카브리올레 모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익스테리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911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는 익스테리어거든요. 너무 좀 동글동글하고 순하게 생겼다라고 호불호가 있는 익스테리어지만, SL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없는 그런 스포츠카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MG SL43은 어느 정도 이 노면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운전자에게 조금 제공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면을 많이 탄다, 노면을 읽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면에 있는 정보들이 운전자에게 다 제공이 돼요. 물론 고성능 모델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운전자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도 이런데 맨홀을 넘을 때 쾅쾅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엄청나게 편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는 옵션으로 21인치가 끼워져 있습니다. 원래 SL43은 20인치가 기본 휠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옵션 휠로 21인치 10스포크 단조 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드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20인치 휠이라면 이것보다 좀 더 평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실히 메르세데스 AMG는 고성능은 고성능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고성능 차량들을 타보게 되면 너무나도 다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주행 성능도 편하고 승차감도 편하고 외부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최대한 최소화해서 조용하고 편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AMG SL43을 타보니까 물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마이바흐도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조용하게 만들려면 조용하게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SL680 마이바흐도 곧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아마 그 차량을 타보면은 이 차량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아마 그 차는 훨씬 더 승차감도 편안할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거의 다 차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AMG SL43은 고성능으로서의 컨셉을 확실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협을 안 한 것 같아요. 타협을 많이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SL43을 그냥 시내에서만 타보신다면은 이거 4기통짜리 패션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한데, 이 차로 고속주행을 한번 찐하게 해보시면은 내 생각이 짧았구나. 확실히 AMG 전용 모델은 AMG 전용 모델이구나 라는 걸 여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고성능을 많이 느껴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고성능을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 AMG SL43으로 처음으로 고성능을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저야 워낙 다양한 고성능 모델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금 박진감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나 AMG 모델 한번 타보는 게 꿈이었고 로망이었는데 이번에 SL의 디자인이 너무나 내 스타일이고 너무 매력적으로 와닿았어 라고 하신다면, SL43 정도면 충분히 AMG가 주는 매력을 매일매일 데일리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43의 포지션이 그런 포지션입니다. 53, 55, 63 이렇게 있지만 43은 데일리를 표방하는 AMG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네, 가속 한번 해볼게요. 또 63과 다른 건 43은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4륜구동이 아니에요. 포매틱 플러스가 적용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MCT는 확실히 고속주행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고속주행 안정성이 끝내줍니다. 네, 이 4단에서의 이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4단. 물론 이 사운드가 엄청나게 크거나 막 폭발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막혀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잔잔하게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걸 원하신다면 당연히 아쉬우실 수는 있겠죠. 그러면 SL63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AMG SL43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컬러는 레드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티어링 휠의 왼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도어 트림 상단부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트를 좀 높이면 괜찮지만 저는 항상 시트를 가장 낮은 포지션으로 놓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거의 제 가슴 높이 정도에 오는 그 정도의 대시보드 상단부 높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되게 이렇게 폭삭하게 감싸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돼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제가 예전에 A클래스를 와이프 차로 탔었는데 거의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사각지대 어시스트랑 여기 점선만큼 광각 미러긴 하지만 사이드미러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약간 주행하는데 불편함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부메스터 사운드 커버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단부 패널에서는 이 시트 조절, 메르세데스 벤츠는 시트 조절을 여기 직접 보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선 통풍 그리고 로드스터 모델이기 때문에 넥 워머까지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한데 넥 워머가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목 뒤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정말 좋았고 여기 있는 R 버튼은 이제 조수석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끄면 운전석 포지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3명까지 저장 가능하고요. 도어 캐치, 문 잠그고 문 여는 버튼과 하단에서 사이드 미러와 창문 4개, 뒷좌석 창문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 누르게 되면 4개 창문 한 번에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수납할 수는 없고 물건은 이 아래쪽 하단 쪽에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트렁크는 안쪽에서 전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주유구가 안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눌러서 열고 눌러서 닫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이 상당히 멋집니다. 그 비행기 터빈에서 영감을 받은 송풍구 디자인인데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안 나오고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보면 역시나 아름다운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테리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픽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메뉴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이제 AMG 모델들에만 적용이 되는 슈퍼 스포츠 디자인까지도 적용되어 있는데 저는 스포츠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슈퍼 스포츠보다도 저는 스포츠가 좀 더 멋졌고 그리고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와는 별개입니다. 그냥 계기판 디자인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는 현재 컴포트예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스포츠, 슈퍼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드까지는 연동이 안 돼 있어요. 네, 클래식 그리고 오른쪽에는 디센트라고 해서 가장 조금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고 내비게이션 까지 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SL43 같은 경우에는 T맵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조장치 그리고 서비스 화면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위쪽으로 올리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까지도 여러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에코 표시창 설정 하면 높이와 밝기까지도 조절이 가능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정보라든지 밝기, 시인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스포츠가 가장 멋있어서 스포츠로 계속 하고 다녔고 이 계기판에 있는 디자인도 상당히 멋져요.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이면서 시각적인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왼쪽 뒤에는 이제 방향시등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와이퍼가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는 칼럼식 기어 변속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들 뒤 양쪽에서는 패드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왼편에서는 이제 ADAS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으면서 이 홈 버튼은 왼쪽에 있는 계기판, 오른쪽 홈 버튼은 이 오른쪽에 있는 세로용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터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통화 받고 끊고 볼륨 조절 이런 버튼들은 오른쪽에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AMG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D컷 스티어링 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쪽 3시와 9시는 넓은 범위의 타공 가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AMG 모델이기 때문에 양쪽 하단에 이 동그란 다이얼이 하나씩 제공이 됩니다. 오른쪽 다이얼에서는 이렇게 돌리면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즉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그리고 눈길, 빗길에 적용되는 드라이브 모드까지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왼쪽에서는 이 AMG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들을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변
에어백이 켜고 끄고,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이 패널을 누르면 패널 내부에 있는 이 옵션들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똑같은 메뉴들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교차하면서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부분이죠. 밑에는 AMG 각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티어링 휠은 그 어떤 뭐 하이엔드 브랜드와 비교하더라도 너무나도 예쁜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동그란 홈 커버가 정말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샷을 참 많이 찍었었는데 그만큼 예쁜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는 AMG SL 모델이에요. 그리고 시동 거는 버튼 이 안쪽에 있습니다. 시동 거는 버튼 밑에는 오토 스탑앤고를 끄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간 그런 레드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건디라기보다는 진짜 빨간 토마토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카와는 정말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 컬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로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터치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순정 메르세데스 벤츠의 메뉴고요.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미디어, 컴포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 마사지도 있습니다. 지금 SL43에는 마사지까지도 진행이 된다. 그리고 시트에서는 허리 받침대, 측면 받침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옆구리까지도 꽉 조여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도 꽉 조여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랑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단색, 멀티컬러, 상당히 다양한 컬러, 좀 일반 모델들보다 더 컬러가 많은 것 같아요. 멀티컬러가.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밤에 운전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드를 제공해주는 것이 이제 SL의 인테리어 특징이었고요. 이거 퍼포먼스 보게 되면 이 SL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IWC 시계 그래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멋지죠. 마치 영화의 인트로와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 과거 A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아날로그 시계로 IWC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날로그 시계가 있었다면 좀 더 멋졌을 텐데, 일단 이런 것들이 다 그래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아래 온도 조절, 좌우가 세기 조절이고, 앞유리, 뒷유리 성해 제거, 그리고 미세먼지 필터링까지도 가능합니다. 내 외부 현재 미세먼지 상태 나오게 되고, 내부 공기 순환, 온도 조절 메뉴 눌러서 뭐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핸들 열선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 다 가능하고요. 이 AMG 버튼 누르게 되면 아까 여기 있는 다이얼 통해서 사용했던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P 카메라 버튼 누르면 서라운드 카메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 주차까지도 지원이 되는 모델이고요.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탑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아날로그 버튼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와이프 해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제가 얼마 전에 탔었던 마세라티 그란 카브리오와 똑같습니다. 그란 카브리오도 이렇게 터치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새로 나온 SL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으로 따로 또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비상등 가운데 있고 지문인식 버튼까지도 제공됩니다. 지문인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프로필 개인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뭐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끄고 켜고, 여기 지금 SL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기울기를 이렇게까지 세우고 눕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공되는 이유는 이제 탑을 열었을 때 햇빛이 쨍하게 비추면은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울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라라는 것도 이제 SL 로드스터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래서 지금 커피 컵 하나랑 제 휴대폰 이렇게 넣어놨고,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카들은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컵홀더가 하나만 있는 모델들도 있는데 제 SL은 2개 제공되고 있고, 여기는 그냥 손목을 거치하는 용도입니다. 따로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암레스트 열어보게 되면 이 안쪽에는 C타입 포트 하나 넣을 수 있고, 수납 공간은 꽤 넉넉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게 되면 약간 거북목처럼 생겼죠, 디자인이. 그래서 뒷목을 받쳐주는 데는 상당히 튼튼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앞뒤로 이렇게 헤드레스트 위치 조절이 가능하고, AMG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상당히 멋진 시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앉았을 때 착자감이나 이런 거는 만족스러웠는데, 시트가 역시나 스포츠카답게 조금 딱딱한 편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했을 때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드스터 천장에는 지금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직물이 아니라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 천장이 레드탑이긴 하지만 안에서 봤을 때는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 부분에서는 실내등 켜고 SOS 버튼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매력적이었던 부분들은, 보통 이제 로드스터 오픈카 모델들은 이 선쉐이드가 되게 작아요. 보통 뭐 요만한 차도 있고 요만한 차도 있는데, 이 SL은 그냥 세단이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매력적이었고, 따로 실내등이
풍이 여기서 들어오진 않네요. 근데 하나 괜찮았던 게 선쉐이드를 이렇게 빼잖아요. 빼서 여기서부터 끝나죠. 근데 이거는 확장이 됩니다. 요거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요렇게까지 되는 사실 로드스터가 거의 없는데 요게 확장이 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SL43의 2열 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지금 2열 리뷰하려고 앉았는데 앉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걸쳐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SL은 2인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세대 7세대로 오면서 지금 2플러스 2시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포르쉐 911처럼 바뀌었는데 일단 2플러스 2시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시트 구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허리를 피면 머리가 무조건 닿고, 지금 제가 레그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그룸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지금 제 무릎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시트를 다 펴지도 못했어요. 지금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죠. 시트를 피면은 제가 거의 뭐 앉을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시트를 그냥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풀룸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일 밀었을 때도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인 남자가 앉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했을 때, 지금 조수석은 고정돼 있거든요. 고정했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 헤드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룸이 이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그냥 짐칸, 뭐 쇼핑백을 놓거나 외투를 놓거나 우산을 놓거나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앉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아기가 앉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이소픽스가 있긴 있어요. 아기를 위해서 아이소픽스가 있기는 있는데 아이를 태우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카시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시트 공간을 확보하기에도 그리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번에는 정차해서 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행 중에도 탑을 열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 거치 때문에 잠깐 정차했다가 열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11.9인치 터치 스크린에서 이제 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쭉 당기고 있으면 탑이 개방이 됩니다. 손을 떼면 멈추기 때문에 열릴 때까지 꼭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열리는 시간은 15초 정도면 열리고 닫히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탑이 열렸어요. 네, SL 로드스터는 원래 하드탑이었습니다. 그런데 풀 체인지가 되면서 소프트탑으로 탑의 방식을 변경하였는데요. 하드탑을 더 선호하시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SL은 하드탑이 매력적인데 왜 소프트탑으로 바뀌었을까 하고 아쉬움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소프트탑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경량화 부분에서 스포츠카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탑의 매력은 일단 이 바디 컬러와 다른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드탑은 그냥 바디 컬러와 똑같은 색만 선택이 가능한데 이 소프트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SL만 하더라도 4가지 컬러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레드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컬러와 상반된 이런 컬러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로드스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풀체인지가 되면서 바뀐 게 또 하나 있죠. 원래 SL은 2인승이었는데 2플러스2 시트로 이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2인승 로드스터가 훨씬 더 뭔가 고급스럽고 좀 우아하고 정말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2플러스2 시트로 만들었고, 제가 뒤에 잠깐 타보니까 사실상 성인 남자가 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짐을 싣는 정도, 뭐 쇼핑백이라든지 뭐 겨울에 외투라든지 아니면 뭐 우산이라든지 이런 걸 수납하는 용도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시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꽤 커요. 물론 스타일리시함에 있어서는 없는 모델이 낫긴 하지만 실용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뒷좌석 시트가 있는 차량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속도를 한 50에서 60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부로 들어오는 바람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80km 이상 100km를 넘기게 되면 당연히 1열에도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윈드 디플렉터를 통해서 이 내부로 들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와류를 막을 수가 있는데 윈드 디플렉터는 수동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 럭셔리 로드스터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 체인지된 SL, 그리고 SL 중에서도 43 모델을 타보니까요, 분명히 SL 43만의
매력은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과하진 않습니다. 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사운드라든지 출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원래 AMG 43의 포지션이 입문형 AMG 그리고 데일리성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는 AMG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스타일적으로 일단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SL의 스타일은 정말 뭐 국내외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이 차가 못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제 취향이었고요.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차가 또 뚜껑까지 스타일리시하게 개방이 된다라는 건 분명 엄청난 매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와닿았던 메르세데스 AMG SL43에 대한 시승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해가 질 때, 뉘엿뉘엿 질 때 이때 오픈 에어링 하는 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금 더 오픈 에어링을 즐기다 집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you